이제 어린아이들을 보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든 않든 다른 사람을 해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거는 모든 분야에 자율성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겠다는 많은 목표들이 있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유하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공한 분야는 발달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발달하고 또 어떤 요소들이 인간이 자라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게 저의 주된 전공인데, 제가 세부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는 사회성 발달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도덕성 발달과 부모 양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임신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도덕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도덕성을 잘 길러야지 후에도 사회에 잘 적응을 할 수도 있고 잘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발달 분야 중에서도 도덕성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도덕성 연구와 동시에 또 저는 부모 양육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게 됐는데, 여러 아이들이 서로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서 굉장히 흥미를 많이 느꼈고, 가족과의 관계라던가 아니면 부모의 양육이 아이들의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서 부모 양육 분야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도덕성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을 체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을 보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든 않든 다른 사람을 해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그냥 지나가다가 누구를 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을 보고 옆에 있는 그런 다른 아이를 밀치기도 하고, 아이들이 어쨌든 의도적으로 또 비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주변에서 보여주는 반응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이 도덕이구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규칙이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또래와 또는 가족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비도덕적인 행동이나 아니면 타인을 해하는 행동을 보였을 때 자기가 하는 행동의 결과가 타인에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짚어준다면 아이들이 이런 도덕관념들을 더 잘 발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겠다는 많은 목표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아이들의 인지 발달이나 학습 성취를 높여주는데 굉장히 많은 양육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우선 바람직한 그런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 아이가 더 잘하고 또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된다면 아이들의 인성이 어떻게 발달하는가, 우리 아이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가, 부모님들이 목표를 세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자율성을 길러줘야 된다는 것은 요즘 부모님들이 굉장히 동의하고 계시는 그런 양육의 원칙 중에 하나이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모든 분야에 자율성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옆에 있는 친구를 때렸어요. 이때 어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다른 아이를 때리면 안 돼, 다른 아이를 때리는 행동은 나쁜 행동이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아프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건 옳지 않아 라고 그 행동이 나쁘다는 것과 또 나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제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인데, 아이들을 너무 존중한 나머지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구를 때렸는데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싶니 하고 싶지 않니 라는 선택권을 주게 되면, 아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건 알아도 부끄럽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행동이 왜 잘못됐는지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고 규칙을 잘 전달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올바른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동 통제라는 것은 아이들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때에도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개인적인 영역을 통제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아이들의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취미는 좋아하지 마, 이런 취미를 갖는 게 더 바람직한 거야 라고 개인적으로 아이가
선택할 수 있고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부모님들이 일일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통제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행동 통제라도 어떤 영역에 개입을 하시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오히려 아이들의 자율성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아이들이 자신감 없는 아이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통제라는 부모 양육 행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많이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가스라이팅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 자녀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아니면 사고 방식을 부모가 통제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심리적 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고유의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저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들이 너 이런 상황에선 이런 슬픈 감정을 보이는 건 옳지 않아, 너는 왜 기뻐해야지 슬퍼하니, 너 정말 이상한 애야 라고 아이들의 감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어떤 부모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오히려 아이들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예로는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기분 좋은 일을 할 때까지 애정을 처리하는 거예요. 아이의 말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던가 대꾸를 하지 않는다던가 아이가 내가 원하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아이에게 애정을 보여주지 않는 모습은 적절하지 못한 통제고 심리적 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